안녕하세요. 스타트폴리오 비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좋은 기술인데 공공기관이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좋은 기술인 거를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기술은 굉장히 혁신적이죠. 요즘은 다 특허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창업하실 때 테크 기반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사회 문제나 어떤 사람들의 문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솔루션,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셨을 때 일단 언어가 엄청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상으로 쓰는 언어 말고도 기술을 설명할 때 쓰는 언어는 또 한 단계 더 어렵죠. 이런 언어에 대해 공공기관은 높은 이해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언어를 여러분이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일단은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기술을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좋은 것과 그 기술이 공공에서 어떤 쓰임을 가지는지, 공공에 왜 좋은지는 다른 설명 기술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기술이 탁월함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공공에 갔을 때 예를 들어 고령층의 어떤 애로사항을 풀어준다든지 이게 시각장애인의 어떤 어려움을 풀어주는 가치를 주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이나 반복 업무를 저감시켜주는 이런 효용성이 있는 기술이다. 내 기술이 당신의 어느 부분에 좋다라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설명할 줄 알아야겠죠. 되게 좋은 기술인데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기술이 자신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당연히 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경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기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 들어갔을 때 어느 부분에 접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마음 건강이라든지 인지 쪽의 건강에 이제 접점이 있죠. 이 기술을 썼을 때 누가 좋은가? 기본적으로는 공공은 대민 업무, 고객을 많이 만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임직원의 마음 건강, 임직원이 고객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 상처도 받고 업무 과부하로 정신이 좀 힘들다. 그래서 웬만한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마음건강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건강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오프라인의 상담사 선생님들이 임직원의 이제 이 마음을 보살펴 주죠. 신청한 사람에 한해. 그렇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 팀의 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로 들어간다면은 손쉽게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임직원들도 굳이 시간을 따로 내서 오프라인에 예약을 걸고 그 수많은 직원이 한 두 분의 오프라인 상담사 선생님을 이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관 입장에서 효율성도 높고 마음이 아픈 직원 입장에서는 서비스 접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 팀은 임직원 복지, 특히 임직원 마음 건강, 정신 건강 관리 이런 키워드로 서비스를 제안하셔야 됩니다. 공공이 좋은 기술인데 사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기 힘들어서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도 공공에 제안할 때는 그 어려운 기술을, 그 용어를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해 달라고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문 분야의 용어가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 팀이 있었어요. 천장에 다는 전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 전등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전기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 조명에 관련돼서 그 용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런 것도 공공기관에 설명을 할 때는 고령층도 손쉽게 전등을 갈 수 있도록 자석형으로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핸드폰 뒤에 우리가 그립톡 붙이는 것처럼 맥세이프처럼 조명계의 맥세이프다. 자석처럼 그냥 들어 올리면은 철컥 붙기 때문에
조명을, 전등을 손쉽게 스스로 갈 수 있고 낙상의 우려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드론을 활용한 스타트업이 많죠. 요즘은 이제 드론이 워낙 산업 각 분야에서 특히 공공에서도 활용도가 높은데 드론을 활용해서 문화재나 아니면은 공공의 어느 시설물의 비포 애프터를 관측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제 3D로 맵을 주는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용어가 매우 어려워요. 공공기관한테 제안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30일 동안 드론으로 관측했는데 이거를 디지털 맵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당신에게 리포트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거를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며 드론으로 촬영한 틀린 그림 찾기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공공기관 담당자가 엄청 잘 알아듣습니다. 30일간 드론으로 촬영한 걸 디지털로 보니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이 시설물에 파손이 있었구나, 아니면은 공원에 뭐 이쪽에 산림이 많이 상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구나 라고 할 때 기술 용어만으로는 말고 뭐 틀린 그림 찾기라든지 맥세이프라든지 일반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해주시면 기관에서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런 것도 공공의 기술을 도입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항상 그렇지만 공공이 바로 내가 살게 이런 일은 뭐 많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할 때 좀 더 공공에 친절하게 제가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의 프로세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기도 하고 다 기록에 잘 남아야 되고 잘 보고가 돼야 되고 돈을 쓴 것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세금을 잘 썼다, 내가 이런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실제로 국민의 만족도, 체감도가 높아졌다, 아니면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안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향후 이런 성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저 같으면은 이 파일럿 프로젝트 첫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성과 리포트도 같이 제공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A사와 B사랑 같이 한번 일을 해봤는데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비슷한 서비스를 활용했는데 A사는 일이 끝나고 프로젝트 마무리에 공공기관의 성과가 메인인 리포트를 제공한다. B는 그냥 뭐 결과 보고서 정도 제공한다.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기관의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하나의 좋은 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이 되거나 제안 시에도 들어가면 좋고요. 성과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파트너십을 맺고 일이 끝난 후에도 성과 리포트를 공유해 주시는 게 공공기관과 일하는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술인데 공공이 왜 사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첫 번째, 기술 언어를 좀 쉽게 비유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단순 기술이 좋다가 아니고 이 기술이 당신에게 이런 부분에서 좋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팁으로는 공공에 줄 수 있는 성과 리포트를 공유한다는 이런 자세, 이런 팁이 필요하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타트폴리오의 비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